크립토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미 시장을 많이 좀 이탈을 하셨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1년 사이에 거의 한 75% 육박하게 없어졌거든요. 항상 개인 투자자들을 비관론에 빠지게끔 한 다음에 가격을 많이 눌러놓은 다음에 그들이 새로운 구조를 짜고서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마켓 메이커들을 넣으면서 다시 한번 또 파생 상품으로서 돈 넣고 돈 먹기를 하는 행태가 또 반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리플 빅뱅의 저자였다가 지금은 또 토큰 투 더 문이라고 하는 책으로 인사드리게 된 문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 스테이킹은 락업 기간도 길고 언스테이킹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불편함이 컸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스테이킹을 안 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가 비슷합니다. 보상 자체가 싫은 게 아니거든요. 한번 맡기면 너무 오래 묶인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내기가 어렵다. 언스테이킹을 했는데도 며칠씩 기다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일반적인 스테이킹은 자산을 특정 네트워크의 검증 구조나 정해진 운용 방식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예치하면 일정 기간 자산을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고요. 네트워크에 따라서는 언스테이킹을 신청한 이후에도 언본딩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며칠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내 자산인데 왜 필요할 때 바로 못 쓰지? 그래서 저는 스테이킹을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 무조건 높은 보상률부터 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은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기존 스테이킹의 단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피그먼트 스테이킹도 그중 하나인데요. 피그먼트 스테이킹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RM 플랫폼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구조를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같은 주요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글로벌 거래 커스터디 스테이킹 인프라와 연결해서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보다 큰 규모의 이용까지 고려한 형태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XRP 홀더분들한테 피그먼트 스테이킹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기존 스테이킹에서 사람들이 불편해했던 부분을 꽤 많이 줄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치 기간입니다. 기존에는 스테이킹이라고 하면 몇 달씩 자산이 묶이는 걸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그먼트 스테이킹은 상품별로 비교적 짧은 락업 기간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기간 자산을 묶어놓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기간부터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만기 이후입니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스테이킹에서는 언스테이킹을 신청한 이후에도 언본딩 과정 때문에 자산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피그먼트 스테이킹은 상품의 락업 기간이 끝난 다음 플랫폼의 정산 절차를 통해 원금과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이킹을 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게 결국 오래 묶이는 것 그리고 끝났는데도 또 기다리는 것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줄여놓으면 스테이킹을 처음 접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XRP 홀더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는 알고 보셔야 됩니다. XRP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네트워크 자체에서 POS 스테이킹 보상이 나오는 자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그먼트 스테이킹에서 XRP를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다라고 해서 XRP 레저 자체에서 스테이킹 이자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XRP를 별도의 운용 구조에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용자 보상으로 연결되는 형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하나로 좁혀지죠. 도대체 이 보상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저는 이걸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퍼센트를 준다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XRP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보상은 어떤 운용에서 발생하는지, 예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만기가 되면 어떤 절차로 정산되는지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거죠. 피그먼트 스테이킹은 이런 상품 조건이나 이용 구조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XRP 상품의 예치 기간이나 보상 조건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전부 설명드리기보다 직접 한번 보시는 게 가장 빠르겠죠? 피그먼트 스테이킹의 XRP 상품과 현재 이용 조건은 영상 설명란하고 고정 댓글에 접속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스테이킹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XRP를 얼마나 오래 예치해야 되는지, 현재 보상 조건은 어떤지, 만기 이후 보상 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처음 이용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사실 저는 XRP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격이 언제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시장이 다시 크게 움직이는데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동안 XRP를 계속 가지고 있을 생각이라면 그 자산을 활용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굳이 외면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스테이킹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선택입니다. 하지만 기존 스테이킹이 너무 오래 묶이고 출금이 느리고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불편한 부분을 줄인 상품이 있다면 적어도 한번 비교해 볼 수는 있겠죠? 특히 피그먼트 스테이킹은 XRP뿐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여러 주요 디지털 자산을 함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코인만 보는 서비스라기보다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어른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XRP를 계속 가지고 갈 계획이라면 저는 단순히 가격만 보면서 기다리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XRP로 받을 수 있는 보상 구조가 어떤 게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스테이킹이 불편해서 이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피그먼트 스테이킹의 현재 XRP 예치 기간과 보상 조건, 만기 정산 방식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